자, 그러면 먼저 우리 식구분들 출시 기념으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어휘 능력 고사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볼게요.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구분들, 네, 지금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커피 먹을 거야? 좀 맛있어요. 아침에 차에서 마셨어요. 자, 식구분들, 네, 맞춰주셨습니다. 자, 실제보다 지나치게 부풀려 믿기 어려운 말이나 행동을 허풍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네, 한번 볼게요. 자, 문장에 들어가는 말로 옳은 어휘를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분들 지금 풀고 계시죠? 네. 자, 수첩의 스티커를 어떻게 표현을 하죠? 우리는 네, 붙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옷이 땀에 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떠신가요, 우리 식구분들? 어떻게 보면은 이 어휘가 초등학교 어휘이지만 순간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좀 헷갈리셨죠? 자, 하물며 우리 아이들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문제를 맞추기가 만만치 않게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드시죠? 이번 판타스틱 어휘 365는 이렇게 알고도 획갈리고 만만한 것 같지만 생각보다 어려운 어휘력을 매일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꾸준히 성장시키기 위해서 출시된 아주 획기적인 어휘력 향상 전집입니다. 저 노터치 안 되는 어떻게 코로나 이후 문해력 저하 문제로 그만큼 어휘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그렇다면 어휘력이 왜 중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친구들이 어휘력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네. 자, 어떻게 보면은 상황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니까 설명하기를 못하니까 의사 전달이 어려워지고요. 당연히 의사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친구들 간에 오해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학교 생활에도 굉장히 불편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휘력이 왜 중요할까요? 네, 어휘력이 중요한 이유 첫 번째가 바로 우리 아이들의 즐거운 학교 생활을 위해서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네, 수업 시간이 재미있어야 학교 생활도 재미있잖아요. 자, 더욱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공부 격차가 더욱더 커져지게 되면서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초등 공부는 이렇게 교과서에서 나오는 어휘를 전부 익히지는 못하더라도 핵심인 학습 도구원은 꼭 알고 넘어가야 하죠. 여기에서 학습 도구원은 교과서를 이렇게 다 펼쳐보면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식구분들. 예, 교과서에는 학습 도구어를 따로 표시해서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여기 보신 것처럼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가 나와서 말을 해주기도 하고요. 심지어 자 상자에 담아가지고 그 부분까지도 표현을 해주고요. 글자를 굵게 표시하거나 색을 달리해서 눈에 띄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강조하고 여러 번 언급해서 중요하게 알려줄까요? 네, 식구 여러분, 맞습니다. 바로 초등 공부는 학습 도구어를 읽고 이해하는 것이 학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이후로 문해력 저하의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면서 특히 교과 학습에 굉장히 필수적인 교과 어휘나 개념어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게 부각되었는데요. 교과 어휘는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쓰는 어휘와는 굉장히 다른 거죠. 자,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말로 학습 도구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요, 학습 도구어는 이렇게 교과서를 공부할 때
꼭 필요한 어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확한 뜻을 알고 문제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자, 얼마 전에 방송된 이렇게 EBS 당신의 문해력에서 자, 중학교 3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주요 과목인 국어, 사회, 과학의 학습 도구에 2,440개가 상당히 많은 어휘를 익히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 식구분들,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 하나의 용어가 등장을 하죠. 네, 맞습니다. 과목별 개념어입니다. 자, 해당 과목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자, 일반적인 지식 용어가 과목별 개념어입니다. 이 과목별 개념어는 교과목을 학습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필수적이고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단계적으로 심화 확장되기 때문에 처음 접할 때 정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자, 여기 밑에 조그맣게 제가 캡처를 했는데 대한민국 인터넷 강의의 대부로 알려져 있는 현재 메가스터디 대표 손주훈 회장 역시 공부는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개념은 정확한 용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휘를 아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확한 학습 도구어의 이렇게 이해와 개념 정리는 우리 아이들이 학습하는데 가장 기본이자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미래의 핵심 역량인 문해력 그리고 그 기초 체력이 되는 어휘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위해서 판타스틱 어휘 365가 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아이들의 어휘력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고민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어머님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교과서 내용이 이해되지 않아서 교과서가 너무 어렵다는 아이.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는 먼저 이렇게 교과서부터 만만해지도록 학습 도구어, 개념어 중심의 어휘를 익히게 도와줘야 된다는 거고, 자, 두 번째, 글은 읽지만은 무슨 뜻인지 모르는 아이는 자, 어휘를 익히면서 이렇게 다양한 문장으로 응용을 하고 그 다음에 활용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사용하는 단어가 굉장히 제한적인 아이죠. 우리 주위에서도 보면 그런 아이들 많이 있잖아요. 바로 어휘가 많이 부족한 아이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네, 자, 재미있는 방법으로 매일 꾸준히 어휘량을 늘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어휘 마법사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어휘 마법사, 바로 판타스틱 어휘 365가 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판타스틱 어휘 365의 구성 리스트를 보면은요. 자, 보시면 여기 영역이라고 자꾸 보이시잖아요. 그 영역에 국어, 사회, 그리고 과학, 역사, 예체능까지 모두 교과서 영역으로 다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과서를 보면은 과학과 사회의 어휘 난이도가 굉장히 좀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 과학, 교과 어휘를 얼마나 많이 접하는지 한번 우리 이 판타스틱 어휘 365 구성 리스트에서 한번 찾아보면은요. 자, 사회 영역에서 정치, 경제, 지리, 문화, 그리고 과학에서 과학 영역에서 물, 화, 생지까지 이렇게 다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사회하고 과학 영역에 이렇게 많은 권수가 있는 것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교과목이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만큼의 어휘가 늘어나고 많아진다라는 것을 이 구성 리스트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구성 리스트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식구분들, 사회와 과학 영역에 어휘가 확장되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 교과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그 교과서를 읽고 이해하려면은 교과서 속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 이해할 수 있는 결정의 척도가 바로 어휘력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판타스틱 어휘 365는 자,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과목별에 교과서 분석을 하고 거기에서 주요 어휘를 돌출을 해서 과목별 개념어와 학습 도구어로 이렇게 어휘를 선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각각 권별로 해가지고요. 어휘가 40개에서
45개, 총 1000여 개의 필수 어휘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필수 어휘를 이해해서 우리 아이들이 교과서를 만만하게 만들어줍니다라는 특장점 첫 번째입니다. 네, 우리 식구분들 어떠세요? 교과서를 만만해 준다? 아, 우리 아이 이렇게 해야 되겠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고 우리 나를 알고 있는 모든 고객들에게 자, 이 판타스틱 어휘 365를 읽게 해서 우리 아이들 모든 아이들 내가 아는 모든 아이들이 교과서를 만만하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 드시죠? 자, 그렇다면 옆에 보시면은요 모든 어휘 사전 어휘 사전도 학습 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책은 문장을 통해 가지고 어휘망을 확장하고 한번 봤을 때 그 의미를 몰라도 어휘 간의 의미 관계를 파악하고 어휘망을 확장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아직도 옆에 보시면은 사전이 있죠, 사전. 네, 아직도 초등 어휘 사전을 사주는 부모님이 있을까요? 네, 어휘를 놓고 어휘의 뜻을 풀어주는 거죠. 이렇게 표현된 이 사전 같은 경우는 요즘 아이들에게는 사전적 어휘가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아마 식구분들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판타스틱 어휘 365를 한번 볼까요? 네, 먼저 학습 만화로 되어 있죠, 어휘가. 그래서 학습 만화로 어휘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그 옆에 글감 속에서 어휘를 확장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1000개의 어휘를 배우지만은 자, 유추해보고 그 어휘를 떠올려 보면서 한 달이고 두 달이 되면 우리 그 어휘가 2000여 개의 어휘로 조금 느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판타스틱 어휘 365의 교과서 발췌문인데요. 자, 우리 교과서 속에 어휘망이 이렇게 또 많이 있잖아요. 한번 볼까요? 자, 그 중에서 초등학교 도덕 5학년 교과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렇게 봄과 같은 사람 발췌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교과서고요. 그 교과서를 발췌를 해가지고 우리 판타스틱 어휘 365에 이렇게 실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각각 권별로 해서 페이지별로 해서 이렇게 교과서 발췌문을 통해 가지고 어휘를 익히게 된다면 우리 아이의 교과 어휘는 당연히 늘 수 있겠죠. 자, 이 부분 이제는 국어 6학년 교과서를 제가 보여드립니다. 자, 6학년 교과서에 실린 주어라 또 주어라의 발췌문인데요. 자, 판타스틱 어휘 365는 요렇게 당연히 교과서 어휘는 있겠지만은 이런데도 자, 교과서 어휘가 당연히 늘 수밖에 없을 거고 자, 어떤 과목, 어떤 내용을 배우더라도 새로운 어휘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먼저 익혀야 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래야 아이들이 글을 이해하면서도 긴 글도 거침없이 읽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교과 학습에 필요한 필수 어휘부터 해서요. 이렇게 제대로 읽을 수 있도록 교과서 수록 발췌문으로 교과서 어휘를 담았습니다. 그냥 본문을 접한 아이와 문맥을 읽고 어휘를 이해한 아이. 자, 어떤 아이가 교과서를 봤을 때 더 이해하기 쉽고 학교 수업에 친숙하게 접하게 될까요? 자, 네, 우리 식구분들 문맥을 읽고 어휘를 이해한 아이겠죠. 자, 이렇게. 자, 특장점 두 번째입니다. 특장점 두 번째는 매일 3개씩. 자, 매일 3개씩 새로운 어휘를 찾고 어휘를 익히고 어휘를 풀고 한마디로 말해서 3단계 어휘망 연산법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3단계 어휘망 연산법과 그리고 주말 보너스로 차근차근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익혀나갈 수 있다는 거죠. 하루에 약 10쪽 이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부담 없는 분량으로 그리고 또 우리 엄마들이 좋아하는 날마다 15분씩 어휘망은 퀘스트가 돼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휘를 습득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휘를 습득을 하다 보니까 어휘망이 확장이 되고 우리 아이의 어휘의 자신감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단계별로 한번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3단계 어휘망 연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중에 1단계 어휘를 찾아라. 굉장히 이 판타스틱 어휘 365는요. 재미있어요.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딱 책을 펼쳤을 때
자, 1단계가 어휘를 찾는 거잖아요. 이 관문이 있어요. 관문. 1관문부터 차례대로 숨겨진 어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휘들을 찾아본다라고 보시면 식구분들도 한번 찾아보실까요? 네. 자, 이렇게 찾아봐서 이 어휘에 대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또 보여드릴 거예요. 자, 여기는 이 관문이에요. 제2관문. 한마디로 말해서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월요일의 제1관문. 여기는 이제 화요일의 제2관문이거든요. 각 관문마다 다른 컨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휘를 찾아가지고 주제에 관련된 어휘를 아주 재미있게 찾으면서 어휘를 익힐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는 제3관문, 악어 때의 공격입니다. 자, 식구 여러분, 각 관문마다 이렇게 다른 컨셉트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 월요일 제1관문, 2관문, 3관문까지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컨셉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아주 재미있게 주제에 관련된 어휘를 찾으면서 익힐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재미있는 요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숨겨진 요괴도 찾아보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친구분들 눈을 크게 뜨시고 한번 요괴 찾아보실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요괴도 찾는 즐거움도 꽤 상당히 크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2단계입니다. 2단계. 어휘망 연산법 중에서 2단계. 어휘 사용을 읽혀라입니다. 자, 각 권마다 다른 주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주제는 미디어라는 주제입니다. 굉장히 요즘에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접할 수 있는 주제죠. 자, 미디어라는 주제에서 매일 이렇게 3개씩 메신저, 아바타, 메타버스 매일 3개씩의 어휘를 익힌다라는 거죠. 자, 요즘 아이들 굉장히 메타버스를 이렇게 접해서 많이 들어보고 알고는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 메타버스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설명해라 라고 하면 그 용어에 대한 뜻을 정확하게 잘 정리해서 말하는 친구가 있을까요? 네. 자, 그런데 이 만화에서 보면은요. 이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메타버스가 뭐야? 타는 버스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이것처럼 일상 대화에서 풀어내는 것처럼 아이들이 쉽게 어휘를 익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만화를 이렇게 보고 어휘를 우리 아이가 익혔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메타버스 하면 그 장면이 연상이 되는 거죠. 만화로. 예, 그게 바로 지금 현재가 어휘 사용을 읽혀라고요. 자, 3번째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이렇게 어휘 퀴즈를 풀어라라는 거예요. 이 어휘 퀴즈를 풀어라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글감으로 되어 있어요. 다양한 글감으로 교과서, 수락도서,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 자, 세계 명작, 인물, 탈무드, 그 밖에도 동시, 동화, 애니야기, 고전, 역사, 기타 등등등등 우수한 글감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읽기의 찐맛을 알고 인문학적 소양을 쌓을 수 있습니다. 네, 식구분들 너무 좋죠. 자, 이 다양한 글감 중에서 제가 가지고 온 거는 이렇게 인물입니다. 인물에서 이렇게 한글을 지킨 국어학자 주시경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알맞은 어휘를 골라서 퀴즈를 풀어보자. 이렇게 알맞은 글감에서 이렇게 골라서 퀴즈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몰입력 그리고 집중력, 사고력도 길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예시를 보여드릴 거예요. 네, 어떤 예시냐면요. 이번에는 자, 동화라는 영역입니다. 동화의 글감이에요. 이 글쓰는 너구리 씨라는 재미있는 아주 동화서 속에서 어휘를 찾아볼 텐데 이번의 어휘는요. 이렇게 이 어휘를 뒤죽박죽 만들어 놨어요. 아까는 2개 중에서 고르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이 어휘를 자 이렇게 뒤죽박죽 만들어서 알맞은 어휘만을 골라낼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컨셉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 식구분들 3단계 어휘 확장법 3가지가 있다라고 3단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채팅창에 한번 적어주시겠어요? 네, 한번 1단계는 뭐였고 2단계는 뭐였고 3단계는 뭐였는지 한번 네 채팅창을 이용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네 어땠죠? 1단계는 어휘를 네 1단계는 어휘를 찾았고 2단계는 네 올려주셨네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전주 동부에 네 우리 국장님 네 올려주셨고요.
네, 찾아라. 오, 네, 우리 식구분들 좋아요. 달서 사국에 오, 너무 좋습니다. 찾아라, 익혀라, 풀어라. 아, 네, 아주 숙지 잘하셨어요. 자, 이것처럼 어때요? 사전처럼 어휘를 알고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판타스틱 어휘 365는 이미지레이션 연상법을 이용을 한 거죠. 우리 아이들의 이미지레이션 연상법과 앞뒤 문맥 상황들을 보고 어휘를 익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재미있게 어휘를 확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어휘망이 확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네, 주말 보너스가 있어요. 우리 식구분들. 이제 엄마가 우리 아이들에게 매일 15분씩 하자는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퀘스트를 수행을 하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퀘스트를 이렇게 수행하면서 자, 주말에 즐겁게 어휘를 학습할 수 있도록 우리 토요일에는 자, 고사성어, 속담, 네, 이렇게 관용구 표현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한 번 더 이런 부분들을 어휘를 습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자, 방금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진수성찬, 상다리가 부러지다, 떡줄 사람은 꿈도 안 꾸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 네, 이러한 그 사자성어하고 이런 속담들을 우리 요괴와 카톡 대화로 알아볼 수 있다라는 요소입니다. 정말 재미있죠. 자, 그리고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은 우리 헷갈리는 맞춤법들이 있잖아요. 맞춤법을 포함해가지고 지금 이 화면에서 보이는 것도 있지만은 다양한 형태의 어휘를 퍼즐을 풀어보면서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어우, 3단계 그 연상법도 굉장히 좋았지만은 주말 보너스까지 이렇게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게 바로 판타스틱 어휘 365입니다. 자, 이제 특장점 세 번째입니다. 자, 제가 특장점을 4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다 소중하지만 특히 우리 식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특장점 세 번째입니다. 몰입도 높은 글로 재미있게 읽혀요라는 세 번째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마법사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 옆에 이 권별로 해가지고요. 24명의 요원이 나타나요. 그리고 24마리의 요괴가 등장을 합니다. 각 권에 각각의 10개의 관문이 있어요. 10개 관문. 한 권당 10개의 관문이 있어요. 그 관문을 통과하면서 표현된 어휘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관문회가. 자, 각각의 요원들은 본인의 필살기인 특기가 있어요. 이렇게 특기가. 예, 특기와 각각의 도구를 써가면서 어휘를 찾아가지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요괴를 봉인하는 스토리거든요. 아이들이 굉장히 판타지적 세계관을 굉장히 흥미롭게 읽어가다 보면은 당연히 몰입도는 있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어휘를 익힐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방금 제가 네, 판타스틱 세계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세계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마법 세상인 거죠. 이 마법 세상에서 어휘를 훔쳐간 요괴들을 쫓는다는 판타지 설정으로 꾸며졌다라는 거죠. 24명의 요인은 어때요? 요원들은 24마리의 요괴가 숨은 은시처로 이렇게 은신처가 있어요. 은신처로 각각 흩어져 가지고 도둑 맞은 어휘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마치 게임하듯이 정말 재미있게 한 권당 10개의 관문을 통과하면서 어휘를 익히게 되고 그 어휘가 모두 읽혀지면 이렇게 요괴가 봉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봉인이 돼요. 그 요괴가 봉인이 되면은요. 자, 이렇게 마무리로 이제 주제 어휘를 모두 읽히게 되면은 요괴가 봉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때요, 우리 식구분들? 아이들은 요원과 함께 퀴즈와 퍼즐을 풀어나가면서 어휘를 자연스럽고 재미있게 익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특장점 4번째입니다.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본 책을 딱 읽고 그 다음에 어휘를 복습을 하고 응용을 해서 매일 딱 한 장씩만 푸는 워크북으로 교과 학습에 필요한 어휘를 익혀서 학교 공부에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워크북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네, 크게 한번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가로 안에 알맞은 어휘를 보기에서 찾아서 기호를 쓰세요 라고 워크북 지금 6번 워크북이거든요. 이거를 풀다 보면은 매일 하루에 한 장씩 끝내다 보면은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와, 나 해냈어. 작은 성공을 맛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공 성공에 대해서 성취감을 높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주말에는 속담각과 고고자성어, 관용어로 어휘를 다진다라고 했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은 요원이 마치 이렇게 미로도 있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까마귀성이에요. 까마귀성을 무사히 통과하려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마치 게임하듯 네, 재미있게 어휘를 습득한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 어휘라고 하면 자칫 네, 우리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지루하다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책에서 아이들이 이 책을 같이 어휘를 찾아가면서 보다 보면은 자, 어휘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책에서는 놀이이자 게임으로 즐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의 어휘력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가장 큰 매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자, 식구분들, 방금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판타스틱 어휘 365 특장점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과서를 만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두 번째, 매일 15분씩 꾸준히 학습하다 보면은 어휘의 자신감이 쑥 생깁니다. 자, 세 번째, 몰입도 높은 글로 재미있게 익힙니다. 네 번째, 하루 한 장 어휘력 워크북으로 응용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제가 안내 드릴 부분은 여기에서 이제 다 끝났습니다. 식구분들. 네, 잘 들어주셨죠? 자, 미래부부 식구분들, 우리 식구분들 덕분에 예, 전국의 모든 초등학생들이 판타스틱 어휘 365로 어휘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 식구분들 자부심을 가지고 널리 알려주시면서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